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설문할 때마다 자웅을 다투는 두 개의 악단이 있습니다. 베를린 필, 또 빈 필하모닉인데요. 빈 필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어서 구성원부터 비엔나 태생에 국한되어 있고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 포스트를 그대로 이어받는 세습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빈 필은 한동안 금녀 악단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급기야 세계에서 지휘자에게 가장 무심한 오케스트라로 손꼽히는데요. 대신 시즌마다 단원들이 투표로 객원 지휘자를 선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스러운 빈 필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은아입니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설문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자웅을 다투는 두 개의 악단이 있습니다. 바로 베를린 필, 또 빈 필하모닉인데요. 오늘은 빈 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빈 필은요, 베를린 필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사운드를 위해서 현대적으로 진화한 악기가 아니라 19세기 옛 구식 악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보다 단원들의 권력이 훨씬 막강하고요. 단원 구성은 다원적이라기보다는 순혈주의에 가깝습니다. 여성 단원의 비중도 가장 낮은 오케스트라에 손꼽힙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독특한 음향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유별난 정체성이 빈 필 고유의 사운드와 어떻게 강하게 결속되는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빈 필은 1842년에 창립됐어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오케스트라인데요. 브람스와 브루크너의 교향곡, 또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도 빈 필이 세상에 처음 초연을 펼치게 돼요. 여러 작곡가들이 이 빈 필 사운드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브람스는 나는 빈 필, 이 오케스트라의 친구이자 추종자라고 얘기했었고, 리하트 와그너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오케스트라라고 호평했었고, 또 구스타프 말러는 내 음악의 예술적 연결고리라고 추앙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클래식 음악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빈 필은 그 클래식 음악의 종주국에서도 자타공인 국가의 문화사절로 활약하는 악단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스트리아 정부가 빈 필의 순회 공연을 위해서 전용 비행기를 지원할 정도예요. 이 빈 필은요, 또 위너 슈타츠 오퍼, 빈 국립 오페라단과 강한 결속을 맺고 있는데요. 단원부터 공유합니다.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해서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하게 돼요. 빈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 단원 모두가 빈 필 단원인 것은 아니지만 빈 필 단원이라면 곧 빈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겸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엔나에서 빈 필의 공연을 들으려면 이 정기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아본먼 콘체르트는 대개 대낮에만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오페라 극장의 저녁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대개 토요일 오후 3시 30분 혹은 일요일 오전 11시 이렇게 마티네 콘서트로 빈 필의 공연을 접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조직의 특성은 멤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잖아요. 보통의 오케스트라는 그 입사시험, 오디션이라고 하죠. 공정성을 위해서 대개 블라인드 오디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빈 필은 3년 동안 빈 슈타츠 오퍼, 빈 국립 오페라단에서 활동한 단원들 중에서 선발하게 되니까 블라인드 오디션의 익명성이 그렇게 의미를 지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응모원서에 사진도 대놓고 붙이고요. 오디션 때 커튼도 활짝 열고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발된 빈 필 단원들은 공교롭게도 빈 태생이 대다수라고 해요. 그래서 혹자는 민족 오케스트라의 전형이라고 비평을 하는데 그만큼 순혈주의라는 거죠.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포스트를 그대로 이어받는 세습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빈 필과 반대되는 다원적 특성은 소위 이제 미국 오케스트라의 특장점이기도 한데요. 미국 오케스트라는요, 단원들을 세계 각지에서 초빙을 해요. 다국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목관악기구는 프랑스가 강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태생이 대다수고 금관악기는 독일계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고 현악기구는 또 보헤미아나 오스트리아의 단원들의 비중이 높죠. 여기에 비하면 빈 필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어서 구성원부터 비엔나 태생에 국한되어 있고 그 나머지도 오스트리아의 다른 도시이거나 멀어봤자 독일 혹은 헝가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빈필은 한동안 금녀 악단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1997년 뒤늦게 여성 단원이 처음 입단했거든요. 그것도 오케스트라에 늘 편성되는 상근직 단원이 아니라 간헐적으로만 등장하는 하피스트 안나 릴케스를 1997년에야 뒤늦게 채용하게 됩니다. 빈필이 여성 단원에 인색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워낙 해외 순회 공연이 빈번하다 보니까 가정에 얽매인 여성 단원의 경우에 연주 스케줄을 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산이나 육아로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오케스트라 사운드에 그만큼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빈필 단원들 내부에서는 이런 농담이 통용됐다고 합니다. 여성이 있을 곳은 오케스트라가 아니야. 부엌일 뿐이야. 그러다가 급기야 2011년에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반기를 들게 됩니다. 빈필의 시대를 역행하는 남녀 불평등의 전통을 제재를 하게 돼요. 징계 차원에서 빈필에 지원했던 국가 예산을 전격 삭감하게 됩니다. 자그만치 228만 유로였는데 당시 한화 가치로 따지면 33억 원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빈필의 단장이 이렇게 항변해요. 예술에 음악 활동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성별 할당이 필요한가? 하지만 결국 같은 해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 빈필 최초로 여성 악장을 상징적으로 영입해요. 알베나 나나일로바였는데 불가리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시몬 영, 그 여성 지휘자를 객원으로 초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군대나 경찰 악단처럼 특수한 성격을 지닌 악단을 제외하면 여성 단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오케스트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단원 구성의 특수성이 빈필 고유의 동질적인 사운드와 연결되게 되는데요. 빈필은요, 앙상블의 결속력이 아주 강한 편이에요. 음색이 우아하고 밝고 따뜻해요. 게다가 고풍스럽습니다. 이건 또 단원 구성뿐만 아니라 그 도구적인 특성, 어떤 악기를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연관이 되는데 빈필은 브람스나 브루크너의 교향곡을 초연한 악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9세기에 작곡가가 원하던, 상상하던 당시의 음색을 지금까지도 현대에도 보존하기 위해서 여전히 19세기 후반에 통용하던 구식 악기를 고집합니다. 오보에와 바순, 호른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아예 빈 호른이다, 빈 오보에다 라면서 호칭을 분별해서 호명할 정도예요. 악기의 구조와 연주법이 현대 악기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호른을 예로 들어볼게요. 현대식 호른은 두 개의 관을 결합한 더블 호른이거든요. 그런데 비엔나식 호른은 싱글 호른이에요. 그 현대식 호른보다 훨씬 구조가 간결해요. 그리고 관도 좁고 길어요. 호흡량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현대 호른보다 음정이 4도 정도 낮아요. 현대 호른은 B플랫 음이지만 빈식 호른은 F음으로 조율을 마치거든요. 그래서 음색이 무겁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 대신 고음역을 연주하는데 너무 까다로운 게 현대식 호른은 밸브로 키를 조작하면서 음정을 바꾸지만 비엔나식 호른은 입술의 움직임만으로 음정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실수의 위험이 훨씬 높고 음정도 현대식 호른에 비해서 불안정하죠. 하지만 깊이 있는 육중한 음색의 특징을 빈필하모닉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목관악기인 오보에와 바순의 경우도 악기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운지법, 키 조작이 다릅니다. 현대 악기보다 음의 파형, 비브라토가 훨씬 적은데요. 그래서 마치 국악기인 피리의 음색처럼 파형이 적은 음색 덕택에 밝고 뚜렷한 음향이 특징적입니다. 현대 악기보다는 메마르고 건조한 음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빈필에서 연주하는 팀파니도요. 요새는 다 팀파니의 가죽이 인조, 합성 수지로 제작을 하지만 빈필은 여전히 동물, 천연 가죽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음색을 고수하다 보니까 레파토리에도 편향성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빈필이 즐겨 연주하는 작품들은 제한적인 편입니다. 특히 현대 창작 작품을 그닥 즐겨 연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기 자체가 19세기 음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빈필이라는 이 대형 음향 집단이
특이성, 독특한 특징이 드러나는 대목은 상임 지휘자의 부재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휘자에게 가장 무심한 오케스트라로 손꼽히는데요. 빈필은 1933년부터 상임 지휘자를 두지 않았어요. 그 상임 지휘자 제도를 전격 폐지합니다. 대신 시즌마다 단원들이 투표로 객원 지휘자를 선출을 해요. 그래서 세계 유명 불지 악단 중에 객원 지휘자를 가장 여럿 섭외하는 악단으로 또 이름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 다양한 지휘자가 와도 흔들림 없이 그들만의 음색을 들려주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단원들이 익숙하지 않은 객원 지휘자보단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단원들 혹은 그 악장의 지휘자보다 더 의지를 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너무 완벽한 성향의 엄격한 지휘자는 아예 이 선출 목록에서 제외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신인 지휘자를 불러왔을 땐 오히려 리허설 횟수를 최소화시키면서 기를 죽여놓기도 하죠. 그래서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렇게 회고해요. 빈필과 공연했을 때 추가적으로 연습 시간을 요구하니까 단원들이 이렇게 저항하더래요. 나는 당신보다 이 곡의 모든 음표를 태어날 때부터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휘자만 없는 게 아니고요. 오케스트라의 경영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대신 단원 스스로 악단의 운영을 책임져요. 이걸 자주 운영제라고 하는데요. 단원 투표를 거친 12명의 대표로 구성된 그 행정위원회가 빈필의 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이 행정위원회는 느슨할 틈 없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노동조합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빈필의 특장점은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단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유의 사운드, 고유의 레파토리에 고집스럽게 몰두하다 보니까 현대적인 진화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 상대인 베를린 필이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해요. 베를린 필, 우리는 21세기 오케스트라라면 너네는 빈필은 19세기 오케스트라잖아. 이렇게 풍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훌륭한 역사를 보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더 큰 용기와 또 공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빈필의 음악적인 특징, 고유의 사운드가 지금 음악계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스러운 빈필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음악의 대가인 존 윌리엄스와 협업해서 시리즈를 펼쳐낸다든지 아니면 매년 여름 쉔브룬국에서 열리는 야외 음악회에선 재즈나 대중음악까지 레퍼토리를 확장해요. 그래서 대중에게 더 친근히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래된 전통, 고유의 사운드를 공들여 지켜가는 그러면서 클래식 음악의 깊이를 대중에게 전파하고 있는 빈필의 각별한 역사, 또 각별한 조직적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혁신과 창의의 실마리는 오래된 고유성의 각고도 다른 개념이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음악 콘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조은하였습니다.